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86% 내리고요. 뭐 내리는 이유는 고가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고가에 대한 저항이 장기 차트로 보잖아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신약 개발 업체의 최대 시가총액은 10조였습니다. 뭐 그거보다 조금 넘는 경우가 있고 뭐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었는데 한 10조 정도가 그동안 기대치로 달성을 했었던 가격대, 즉 제일 높았었던 가격대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HLB도 2019년도에 달성했었던 그 가격대를 지금 돌파하기 목전에 두고 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그랬죠. 돌파하면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돌파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올라왔을까요? 그렇죠? 올라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그 돈이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즉 매집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거를 단순히, 그렇죠? 여기서 돌파한다 못 돌파한다 그거를 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첫 번째 시작점, 즉 시세가 시작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맥점, 타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 지점이 신고가입니다. 이 신고가가 다 같은 신고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고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HLB가 왜 중요한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한번 보시면요.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바뀝니다. 숫자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거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기간은 저기 옆에 그 조회 기간이라고 나와 있죠. 1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정확히 오늘까지고요. 1월 달부터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 제 계좌에서 동일하게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내 계좌 수익률은 67%입니다. 67%. 그쵸?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그때 당시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상승폭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미비하죠. 그리고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약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저께로 바꾸잖아요. 바꾸면 정확하게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쵸?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다.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사실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한 건, 그쵸? 종목 수익률하고는 사실상 결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종목은 어떻게 하다가 한 번씩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계좌 수익률은 이 밑에 보이시나요? 손실본 부분, 그쵸? 손실본 날까지 다 포함돼서 67%의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길래, 그쵸?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 건지 그 내용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여기는 그 어저께 매매한 내용이고요. 뭐 어저께는 뭐 링크 제네시스 그리고 네페스아크 이렇게 진행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종목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쵸? PSK 홀딩스, TSE, 시그네틱스 이 종목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바이오 종목에서 알테오전이 하나 들어갔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PSK 홀딩스, 그쵸? 그 딱 눌러보면요. 정확하게 제가 언제 매매했는지 다 나오죠? 그쵸? 2월 초에 매매해서 지난 금요일 날 1.6% 수익 신호를 했는데 오늘 또 매수를 했고요. 오늘 결과는 21.8%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쵸? 어떤 종목이죠? 신고가 종목이죠.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밑에 TSE, 그쵸? 오늘 8% 상승세 그리고 시가 공략된 부분 다 나오죠? 그 밑에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56,500원 그리고 그 밑에를 보더라도 동일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진다. 그쵸? 저는 뭐 특별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가 종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맥점을 잡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몇 프로 수익이죠? 지금 13%대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그 밑에 알테오젠도, 자, 내용 보시면 여기 매도가 하나 잡혔죠. 수익률이 마이너스 0.4%라고 나오는데 이거 제가 타점까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점 공개하면 사실상 정말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타점 그 이상의 걸 보여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타점을 공개 안 하면 내가 실제 매매한 내역을 공개 안 하면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어저께 매수했고 오늘 시가 매수했고 매도했고 다시 매수했습니다. 그쵸? 뭐 단타를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전 다 스윙으로 진행하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은 다 스윙급의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어저께는 어떻게 됐을까요? 링크 제네시스, 그쵸? 링크 제네시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8% 내립니다. 그쵸? 근데 어저께 7,800원에 매수했어요. 오늘 떨어지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스윙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스윙으로 보유를 해도 되고
오늘 떨어지니까 매도해도 됩니다. 그쵸? 고가 대비해서 이 정도 떨어지는 건 그냥 매도해도 상관없다. 근데 어저께 매수를 했고 어저께 장중고가가 상한가 그리고 어저께 10% 정도 상승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지는 건 전혀 위험한 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페스 아크 네페스 아크 보시면 제가 그쵸? 거의 한 일주일 만에 32%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 종목도 신고가 종목이죠. 이렇게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특이점은 시장가 매수 8시 52분 즉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를 합니다. 이것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거 안 하고 돈 안 받습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정말 내가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와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하세요. 올해 아까 전에 보여드린 제 계좌 수익률을 1000%로 만들겠습니다. 자,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이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방에 들어오면 자동 참가입니다. 뭐 질문도 필요 없다. 뭐 궁금한 건 물어봐도 되는데 그냥 오면 어떻게 매매하는지 너무 쉬워서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논리에 의해서 매매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고 HLB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HLB를 제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HLB도 보면 이쪽 뒤쪽에서는 제가 아직 매매를 못했고 웬만하면 이번 주에 타점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매매한 결과는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보유를 해서 31%의 수익을 보고 나왔죠.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HLB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오늘 뭐 투자주의가 붙었는데 이런 내용 많을 겁니다. 뭐 어디를 넣으면 뭐 투자주의 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런 거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돌파를 못할 거였으면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모든 종목이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 바이오 쪽에서 지금 기준은 HLB예요.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릴게요. 레고캠 바이오 그쵸? 어떻죠? 12월 달에 신고가죠. 레고캠 바이오도 12월 달에 신고가죠. 자, 그 다음 셀트리온 그쵸? 다 바이오 종목입니다. 12월 달 신고가죠. 이거 진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HLB 위에 있고 그리고 알테오젠 제가 아까 전에 매매한 내용 보셨죠? 일단 그 HLB 빼고 세 종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돌려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반도체 종목도 이렇게 매매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다 보여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그쵸? 반도체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32.5%. 자, 근데 제가 아쉬운 부분도 있죠. 매매하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온칩스 오늘 상한가 가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1월 25일 날 매도하고 나서 10.8%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두 번을 매도했는데 6%, 10% 이렇게 수익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느라 가온칩스를 못했는데 가온칩스가 AI 반도체 대장으로 등극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이 아쉽지만 저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쉽다 뿐이지 뭐 돈을 덜 벌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쓸데없이 보유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종목군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HLB 왜 올라요? 그렇죠.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HLB가 왜 오를까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HLB가 오르는 이유는 리보세라님, 캄렐리주맙, 그렇죠. 이런 부분에 FDA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 그러면서 12월 달에 신고가 갔죠. 누군가 샀다는 거죠. 레고캠 바이오 그쵸? 2조 원대의 기술 수출 계약 그쵸? 그리고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알테오젠 관련된 이슈 그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빠지는데 굳이 따라서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테오젠 제가 여기 오늘까지도 매매를 했다는 걸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자, 그쵸? 오늘까지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붙었습니다. 빠지잖아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도 앞으로 그쵸?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알테오젠이 빠지기 때문에 그쵸? 아까 전에 봤었던 제 수익률도 빠졌겠죠. 당연히 61%까지 낮아졌습니다. 알테온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이 구조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드시 이해를 하자. 진짜 그거를 모르면 정말 주식시장에서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다시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HLB도 그렇고 레고캠 바이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관련돼 있는 이슈는 다 달라요. 그런데 왜? 진짜 왜?
다 동일한 구간에 신고가를 달성을 할까요? 그렇죠. 시장은 뭔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없으니 우리는 거기서 가격적인 이슈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시작점이 신고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HLB를 얼마에 살지가 중요한데 자, 신고가를 만들고 나면 아니면 어떤 특정 지점에서 매물대에 대한 저항을 받고 나면 당연히 눌림목을 만들고 눌림목을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쵸? HLB를 제가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12월 달에 신고가 같죠? 뭔가 있다는 거죠. 다 알죠? FDA 관련된 이슈. 그리고 나서 조정을 줍니다. 신고가를 만들었지만 이게 뭐예요? 눌림목. 눌림목 구간에 어디까지 빠질지 알고 내가 먼저 매수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내가 매수하던 구간을 잡고 그리고 나서 시세가 나왔을 때 떨어지면 매도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철저하게 가격적인 논리에 의해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돈 벌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답은 하나예요. 각 섹터별로 기준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 기준이 되는 종목들이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인 종목의 움직임이 퍼질 텐데 기준되는 종목이 퍼지는 요건을 살펴보자. 그게 뭐겠습니까? 올해 금리 인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준이 되는 종목이 지금 고가 저항에 걸려 있으니까 기준이 되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종목을 매매하되 이 종목들도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있는 종목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 매물대를 먹어 들어가는 종목이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대한 타점도 지속적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HLB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 실적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실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타점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 내용은 제가 변화하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으로 소통방에서 공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가격을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이해하면 다른 종목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랬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 나는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치가 되는 건 신고가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왜? 주식은 심리 싸움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주식시장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원리는 가격 전략이다. 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요.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건 그쵸? 가격이고요. 그 시작점은 신고가다. 자, 그러면 지금 신고가를 가 있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도주가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신고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요.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